이건 불가능한 수치야. 나사 제트 추진연구소 새벽 2시. 수석 연구원 마크 핸더슨은 중얼거렸다. 한국에서 전송된 데이터가 그의 상식을 뒤흔들고 있었다. 엔진 연소 안정성 94.8%, 추력 편차율 0.18%. 제시카, 당장 확인해봐. 이 데이터가 진짠지. 옆자리의 우주경제 분석가 제시카 윌슨이 황급히 검증 프로그램을 돌렸다. 진짜예요. 마크. 3중 검증 완료. 조작된 흔적이 전혀 없어요.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스페이스X가 이 수준에 도달하는데 5년 걸렸어. 중국은 7년이나 걸렸고 한국은 고작 4년 만에. 마크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다. 당장 국방부에 보고해. 동아시아 전략 지형이 바뀌고 있어. 같은 시각에 베이징 항천과학기술집단 중국 CASIC 연구 총괄 왕리완은 한국 발사 데이터를 보며 얼굴이 굳어졌다. 한국이 이렇게 빨리 따라올 줄은. 그는 즉시 전화기를 들었다. 극초음속 미사일 프로젝트 일정을 당겨. 지금 당장. 48시간 후 전 세계 언론이 들썩였다. 한국 우주기술 강국 대열 합류, 누리호 성공, 글로벌 우주 패권 재편 신호탄. 나사도 인정한 한국 로켓 기술의 비밀은 이 놀라운 기술의 핵심이 어디서 나왔는지, 누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게임의 시작인지. 한국이 개발한 이 데이터, 우리 나사도 3년이 걸렸던 기술입니다. 3일 뒤 국제우주기술 화상회의. 제시카 윌슨의 이 한마디가 전 세계에 송출됐다. 그 순간 한국항공우주청의 한 연구실 36살의 평범한 데이터 분석관이 조용히 화면을 끄며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군. 그는 아직 몰랐다. 6개월 후 중국이 마하구급 극초음속 미사일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릴 것이라는 것을, 그가 단 6개월 만에 그 미사일을 추적할 기술을 개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동집 채널에 힘이 됩니다. 2025년 1월 전라남도 고흥. 모든 것은 이 추운 겨울 새벽부터 시작됐다. 새벽 3시. 나로우주센터의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항공우주청에서 고도 비행 데이터 해석을 담당하는 전문 연구관 최민준이에요. 쉽게 말하면 로켓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동안 쏟아지는 수천 개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기술적 의미를 찾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날 누리호 4차 발사를 몇 시간 앞둔 시점, 이 발사가 제 인생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3차원 열변형 보정. 선배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비공개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비공개.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 꽂혔습니다. T-1시간. 저는 과거 데이터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1차 발사, 엔진 연소 효율 87.3%. 2차 발사, 89.6%. 3차 발사, 91.2%.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직 세계 최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에 비하면 여전히 한 발 뒤처져 있었죠. 이번에도 비슷하겠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T-0 발사. 누리호가 불기둥을 뿜으며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관제실의 모든 화면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데이터가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엔진 온도, 연료 압력, 자세 제어, 진동 수치.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미친 듯이 날아다녔어요. 그리고 2분 37초. 제 손이 멈췄습니다. 뭐야, 이거?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아니, 이건... 선배님. 저는 소리쳤습니다. 이 수치 좀 보세요. 김태훈 선배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준아, 이거... 네, 믿을 수가 없어요. 엔진 연소 안정성 94.8%, 열분포 편차 0.43도, 추력 편차율 0.18%. 이건 단순히 향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도약이었어요. 발사 성공 축하 분위기가 가라앉은 후 저와 김태훈 선배는 분석실에 단둘이 남았습니다. 다른 연구원들은 모두 회식 자리로 갔지만 우리는 이 숫자들이 너무 이상해 회식하러 갈 수 없었습니다. 3번이나 확인하고 선배가 의자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솔직히 말할게. 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3차원 열변형 보정 알고리즘 개발할 때 이론적으로는 30% 향상을 예상했거든. 근데 40% 이상 올랐네요. 그래. 정확히는 42.7%야. 제가 데이터를 뜯어보니 노즐 내부 열분포, 연료 연소 효율, 추력 안정성. 모든 게 완벽했어요. 아니, 완벽을 넘어섰습니다. 선배님, 이 수준이면 장거리 탄도 미사일 기술까지 가능한 거 아닌가요? 선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맞아. 선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주 발사체 기술이 아니야. 국가 전략 자산이지.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국가 전략 자산.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 무엇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날 밤, 저는 연구실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커피를 5잔째 마시며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보고서. 이 데이터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해야 했습니다. 새벽 5시. 47페이지가 완성됐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어요. 본 데이터는 대한민국이 우주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권에 진입했음을 시사하며 향후 국가 전략 방어체계 구축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됨. 마침표. 저장. 발송. 클릭하는 순간 제 인생이 바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4일 후. 최민준 연구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입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용산 대통령실로 출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게 진짜야? 다음 날 오전 9시 50분. 용산 대통령실 건물. 보안 검색 3번.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이 멎었어요. 대통령, 국방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뉴스에서만 보던 사람들이 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대통령이 손짓했습니다.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최연구관. 저는 떨리는 다리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우리 기술이 정말 그 수준에 도달했습니까?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예, 각하.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이 기술을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직접적인 군사기술은 아닙니다.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장거리 정밀 타격 체계나 극초음속 비행체, 추적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부터 국방우주융합기술특별팀을 구성합니다. 예. 최 연구관이 핵심 책임자를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6살 평범한 데이터 분석관에서 국가전략기술을 책임지는 핵심 인력으로 회의실을 나오는 순간 저는 한동안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일주일 후 국제우주기술 화상회의. 한국을 대표해서 발표하는 자리. 화면 너머로 각국의 전문가들이 보였습니다. 나사 연구원, ESA 엔지니어, 일본 JAXA 관계자, 러시아 로스코스모스 대표 모두가 저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이상으로 누리호 4차 발사의 주요 성과를 마치겠습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질문이 폭주했습니다. 엔진 안정성 향상의 핵심 요인은 무엇입니까? 열제어 알고리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기술을 언제부터 개발했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핵심 기술은 공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직후 개인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민준 씨, 정말 인상적인 발표였어요. 제시카 윌슨입니다. 제시카 윌슨. 미국의 민간 우주경제 분석가. 그녀의 논문을 몇 편 읽은 적이 있었죠. 감사합니다. 윌슨 박사님의 스페이스X 분석 논문 잘 읽었습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한국 기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외국 전문가와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건 조심스러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직감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저녁 어떠세요? 다음 날 저녁 8시. 화상 미팅 화면 속 제시카는 40대 초반, 지적인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민준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 내부가 지금 난리예요. 난리요? 한국 기술을 재평가하는 분위기거든요. 제시카가 자료 하나를 공유했습니다. 나사 내부 분석 자료. 비공식이지만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우주기술 발전 속도 예상치 340% 초과 2027년까지 미국 수준의 85% 도달 예상. 전략적 재평가 필요. 이게 진짜예요? 네, 3일 전에 작성된 거예요. 제시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한국을 발전 중인 우주국가 정도로 봤어요. 하지만 이번 데이터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 완전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죠? 제시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 믿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한국이 성공하길 바래요. 그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우주 개발이 몇몇 강대국의 전유물이어서는 안 돼요. 더 많은 나라가 참여해야 해요. 그래야 인류가 진짜 발전할 수 있어요.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고맙습니다, 윌슨 박사님. 제시카라고 불러주세요. 우리 앞으로 자주 연락하게 될 것 같으니까. 그날 이후 제시카는 제게 소중한 조언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한국이 빛을 발하는 순간 다른 누군가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같은 시각. 베이징. 왕리화는 한국 발사 데이터를 5번째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속도로 발전하면 그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년 한국이 중국 수준을 따라잡는 데 걸리는 시간. 안 돼. 그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프로젝트 일정을 당겨 3개월 안에 발표한다. 3개월이요? 불가능합니다. 가능하게 만들어. 한국을 견제해야 해. 전화를 끊고 왕리화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너희가 빛을 발하는 순간 우리는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다. 그리고 정확히 2주 후 제시카에게서 급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준, 중요한 정보예요. 뭔데요? 중국이 뭔가 준비하고 있어요. 극초음속 무기 관련해서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확실해요? 네. 곧 큰 발표가 있을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저는 메시지를 보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중국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곧 모든 것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4개월이 지난 2025년 5월 14일 화요일 새벽 2시 37분. 저는 연구실에서 밤샘 작업 중이었습니다. 특별팀이 본격 가동된 지 석 달. 우리는 누리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밀 궤적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이 알고리즘이 완성되면 탄도 미사일은 물론 극초음속 비행체까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제시카였어요. 민준. 목소리가 급박했습니다. 지금 당장 뉴스 확인하세요. 큰일이에요, 중국이. 저는 급히 컴퓨터로 국제뉴스를 켰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CNN 속보. 중국 마하구급 극초음속 공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미사일이 발사대에서 솟구쳤어요. 폭음, 불기둥, 그리고 놀라운 속도. 자막이 흘렀습니다. 최고 속도 마하 9.2, 작동 고도 30km, 요격 가능 표적, 스텔스 전투기, B-21 폭격기, 예상 배치 시기 2026년 상반기. 이럴 수가. 제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중국 CASIC 연구 총괄 왕리화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기술로 동아시아 군사 균형은 완전히 재편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3년 전부터 비공개 실험을 진행해 왔습니다. 축적된 데이터는 수백 테라바이트에 달합니다. 3년 전부터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우리가 누리호로 한 걸음 전진하는 동안 중국은 이미 훨씬 앞서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보았나요? 네, 보았습니다. 민준, 이건 경고예요. 경고요? 당신들의 기술이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중국은 한국이 우주기술로 성장하는 걸 견제하려는 거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어요. 한국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직후 중국이 이런 발표를 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제시카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대응 기술을 개발해야 해요. 그것도 빠르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마하구급 극초음속 미사일, 우리 기술로 대응할 수 있을까? 저는 즉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중국의 극초음속 기술 관련 자료, 공개된 논문들, 기술 특허들, 시험 발사 기록들. 분석하면 할수록 심각성이 느껴졌어요. 중국의 기술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알고리즘으로는 추적이 힘들겠는데. 그때 누군가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태훈 선배였어요. 민준아, 뉴스 봤어? 네, 방금 봤어요. 선배의 얼굴도 어두웠습니다. 청와대에서 긴급회의 소집했어. 오늘 오후 2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배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준아. 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준비해. 창밖을 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하지만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한국이 우주기술로 한 걸음 나아가는 순간, 중국은 전략 무기로 판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오후 2시, 청와대 국가안보회의실.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최 연구관. 예, 각하.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습니까?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집중됐어요. 현재 기술로는 어렵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그럼 그동안 개발한 게 뭡니까? 쓸모없는 거였어요? 그게 아니라.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알고리즘은 일반 탄도 궤적 예측에 최적화돼 있습니다. 하지만 극초음속 비행체는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마하구 속도로 고도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날아가거든요. 기존 추적 방식으론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그럼 개발 가능합니까?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희망적으로 말해야 할까? 결국 진실을 택했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최소 6개월, 실전 데이터까지 확보하려면 1년은 봐야 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다시 책상을 쳤습니다. 1년? 그동안 중국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2주 안에 실현 가능성 보고서 제출하십시오. 예, 각하.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 기술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전환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날부터 특별팀에는 전례 없는 압박이 쏟아졌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어요.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결과를 분석하고, 알고리즘을 수정하고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선배님, 이 비행 패턴을 우리 알고리즘으로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젊은 연구원이 좌절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중국 미사일의 궤적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온 어떤 데이터와도 달랐습니다. 저는 제시카에게 연락했습니다. 제시카, 도와주세요. 중국 극초음속 미사일 관련 자료 더 있나요? 있긴 한데. 그녀가 망설였습니다. 민준,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중국은 3년 동안 준비했어요. 당신들이 몇 달 만에 따라잡기는 힘들다. 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연구팀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중국이랑 기술 격차가 너무 큰 것 같은데. 김태훈 선배가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다들 들어봐. 힘든 거 나도 알아. 하지만 포기하면 끝이야.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하지만 선배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어요. 연구동 전체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제가 주도한 정밀 궤적 예측 모델의 실시간 반응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중국 극초음속 미사일 시나리오 기반 시스템 가동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모니터의 알고리즘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해석하고 궤적을 예측하고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1단계 통과. 정확도 94% 팀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2단계 진입. 하지만 중반부에 접어들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정확도 하락. 87%, 79%.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단계 진입, 고도 변화 구간. 그 순간이었습니다. 경고. 궤적 예측 실패. 시스템 연산 지연. 화면에 빨간 경고창이 떴어요. 안 돼. 시스템은 예측 궤도를 완전히 놓쳐버렸습니다. 연산 오류가 연달아 발생했죠. 재시도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고도 변화 구간에서 알고리즘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김태훈 선배가 다가왔습니다. 민준아, 일단 멈춰. 아니에요, 선배. 한 번만 더. 민준아. 선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미 5번 실패했어. 인정해. 우리 알고리즘에 한계가 있는 거야.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선배 말이 맞았어요. 알고리즘의 구조적 한계 특정 패턴 구간에서 연산 속도가 비약적으로 낮아지는 문제.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은 불가능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팀원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빈 연구실에서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실패.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정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처음으로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밤 11시. 연구실은 여전히 저 혼자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제시카였습니다. 민준, 실험 결과 들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힘들죠? 그녀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네. 정말 힘드네요. 그럴 거예요. 하지만 민준, 하나만 기억해요. 뭔데요? 지금 당신은 기술자가 아니라 지도자예요. 지도자. 기술자는 문제를 푸는 사람이지만 지도자는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제시카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기술자가 아니라 지도자로서 결정해야 할 순간이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도자.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발사대의 조명이 보였어요. 누리호 5차 발사를 준비하는 불빛.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 저는 다시 모니터를 켰습니다. 실패한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시 살펴봤어요. 이번엔 다른 시각으로. 문제는 연산 속도였습니다. 0.007초의 한계. 하지만 왜 0.007초가 한계일까? 알고리즘 구조 때문에. 그렇다면 구조를 바꾸면 어떨까? 잠깐. 저는 누리호 데이터 중 하나를 다시 열었습니다. 회전 안정도 0.018도. 이 값은 처음 발견했을 때 주목하지 않았던 수치였어요. 너무 작아서 의미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이게 핵심일 수도 있었습니다. 기체의 미세한 회전, 그 진동 패턴을 활용하면 궤적을 선 예측할 수 있어.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알고리즘을 완전히 재설계해야 했습니다. 기존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축을 만들어야 했어요. 힘들 겁니다. 시간도 오래 걸릴 거예요. 하지만 이게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저는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정밀 궤적 예측 모델 버전 2.0,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새벽 5시. 알고리즘 재설계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가능성은 보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할 수 있어, 반드시. 다음 날 새벽 6시. 저는 팀원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제 실패한 직후인데 벌써 회의라니. 다들 들어주세요. 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어제 실패한 이유를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집중됐어요. 문제는 정확도가 아니라 패턴 인식 속도였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을 위해서는 최소 0.003초 내로 데이터 패턴을 판독해야 합니다. 한 연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결국 불가능하다는 건가요? 우리 시스템은 0.007초가 한계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라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누리호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데이터에서 발견한 회전 안정도 0.018도. 기억하시나요? 김태훈 선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처음엔 오차범위라고 생각했잖아. 맞아요. 하지만 오차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확대했습니다. 이건 기체의 미세 진동 패턴이에요. 그리고 이 진동 패턴을 활용하면 화면에 새로운 그래프가 떴습니다. 궤적 변화를 0.2초 전에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들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럼 중국 미사일의 고도 변화 구간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새로운 축을 재정의하고 패턴 선탐지 방식을 적용하면 연산 속도를 0.003초 이내로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알고리즘 전체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이미 했습니다. 저는 밤새 작업한 파일을 공유했습니다. 팀원들이 화면을 보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네요. 기존 방식과 차원이 다른데요? 김태훈 선배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이거 정말 되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뮬레이션 돌려봤는데 이론적으로는 완벽해요. 그럼 선배가 결정했습니다. 바로 시작하자. 3일간의 집중 작업. 밤낮이 바뀌었습니다. 알고리즘을 재구성하고 데이터를 재검증하고 테스트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시뮬레이션 준비 완료했습니다. 저는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알고리즘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1단계 통과, 정확도 96%, 2단계 진입, 정확도 유지, 3단계 고도 변화 구간 진입.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화면의 숫자들이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패턴 선탐지 성공. 0.0028초. 궤적 예측 성공. 그 순간 연구실이 폭발했습니다. 성공이다. 해냈어. 믿을 수가 없어. 팀원들이 서로를 껴안으며 환호했어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태훈 선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준아, 해냈어. 정말 해냈어. 저는 팀원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 개선이 아닙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획기적 전환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방금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어요. 그날 저는 즉시 국방전략본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극초음속 위협 대응 가능. 몇 달이 흘렀습니다. 다시 나로우주센터.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누리호 5차 발사를 앞두고 연구팀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발사대를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많은 게 바뀌었어요. 저는 이제 단순한 데이터 분석관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전략기술 시대를 연 연구자였죠. 아직도 신기하죠? 김태훈 선배가 옆에 섰습니다. 네. 여전히 믿기지 않아요. 선배가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가 정말 이만큼 왔다는 게. 저는 발사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배, 기억나세요? 처음 만났을 때 선배가 한 말. 뭐라고 했더라? 기술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요. 선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리고 우리가 그걸 증명했지. 그때 제시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준, 축하해요. 당신들이 만든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고마워요, 제시카. 당신 도움도 컸어요. 아니에요. 이건 전부 당신의 노력이에요. 그녀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더 큰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시작입니다. 누리호 5차, 6차 발사가 예정돼 있고
새로운 데이터가 축적될 겁니다. 그 데이터로 더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극초음속 대응 기술도 계속 발전할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우주방위 기술 강국이 되고 있었습니다. 발사 T-1시간.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관제센터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자리, 익숙한 화면. 하지만 지금의 저는 몇 달 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았으니까요.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한계는 넘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기술은 정말로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새벽 하늘이 점점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곧 해가 뜰 겁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시작. 발사대 위 누리호는 밝은 조명 아래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모니터가 켜졌고 데이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술, 그 기술은 이미 제 손끝에서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T-10초. 9, 8, 7.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6, 5, 4. 심장이 뛰었습니다. 3, 2, 1. 그리고 점화. 누리호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불기둥이 대지를 밀어냈어요. 굉음이 관제센터를 흔들었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쏟아졌습니다. 완벽한 궤적. 완벽한 수치. 완벽한 미래. 저는 그 순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그 미래를 만드는 일. 저는 그 일을 계속할 겁니다.